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 부동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주제가 이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절대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은 결국은 이 부동산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동산 주도 경제 또는 시멘트 주도 경제, 그것도 아예 부채를 잔뜩 불려가면서 계속 시멘트를 붓는 방식, 그래서 부채 주도 경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자 재원은 점점 더 건설 산업, 부동산 쪽으로 매몰되고 있고, 그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더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출산율 낮아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올해는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1.8%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0.1%포인트씩 감소해서 2030년대 중반 정도 가면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40년대 중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어쩌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험한 길을 갈 거다. 다만 지금 당장에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위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본이 1990년 버블이 꺼지기 직전만 해도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과 함께 G2였고, 더군다나 1인당 GDP로 보면 미국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준이고요. GDP 규모도 미국이 한 70% 정도 되는 그야말로 대단한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터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일본이 마치 1990년 직전에 화랑을 보였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부동산이 지금 헐헐 타올라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정도 아니라 아예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정말 불타듯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집값은 정말 불타듯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서 서울 전역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인데,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정책이 정말 없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결국 계속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노무현 2기 그리고 문재인 2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멈추면 되는데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6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서울만 0.36%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마이너스이거나 지금 최근에 약간 경기도가 좀 올라오는 기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보면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주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마포구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성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다 주간 상승률로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까지 막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대출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득순이 빠르게 증가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정말 영끌이해서 정말 있는 소득 없는 소득 다 끌어가지고 지금 대출해가지고 모두 다 지금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OECD 기준으로 하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36%로 단연코 1등입니다. 그걸 빼고도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은 단연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뻥튀기를 계속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라고 하는 것, 지금 뭐 장관이 없으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이제 주도와 뭐 무슨 회의를 하는 기사인데요. 그 내용이 보면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핀셋 규제예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래도 뭐 6월 12일이니까 그럼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 6월 23일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도 지금 대책을 내세운 게 없고,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내달 윤곽이 나타난다. 지금 막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불 끌 생각 안 하고 내달까지 지금 대책이나 만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세제 개편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뭐 공급은 계속 좀 하겠다고 했는데 두 개 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으면 뭘 갖고 잡느냐.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고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래 세금은 일단 제외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급인데 공급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 정말 검토를 하겠대요. 그 기껏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토지 과열 구역, 무슨 뭐 조정 대상 구역, 뭐 투기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규제를 다시 또 확대하겠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책 중에 최하책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는 정말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기만 하면 언젠가 다시 또 오르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여기 못 들어간다면 주변 지역에 가서 그러면 집을 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거밖에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썸네일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하면 그냥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3배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3배 올랐는데 이번에도 3배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게 가능이나 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 사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버블이 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말 추락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많은데, 지금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종합부동산세, 뭐 세율을 상당히 많이 낮추었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는,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것만 원상복귀 시켜도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이 부동산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기준 집값이 3배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 민주당 정권이 결국 국힘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민심을 잃었고 정권을 결국은 국힘 정부가 잡았는데, 그런데 2022년 그때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막 가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을 하느니, 이게 전반적인 경기를 갖다가 더 하락시키느니,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2023년부터 뭐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에서 계속 돈을 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집값을 띄웠다. 만약에 그런 특례 대출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고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띄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다 못 막아서 튀어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집값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그걸 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어떤 정부든 다 이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최근 뉴스인데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3년하고 24년 2년 동안 주택시장에 풀린 정책 대출만 101조 7천억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지난해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60조. 그러니까 40조, 60조 합하면 100조 아닙니까? 그런 정책 대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책 대출을 하면서 이 금융기관들한테 지금 대출하지 마라. 아니 정부가 전부 정책 대출을 해주면서 정책 대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빚내서 집 사라. 이자 보전은 정부가 세금 내서 해줄 테니 이런 정책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섰는데도 지금 아직도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4달 정도에 무슨 뭐 대책이 나오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패닉 바잉에 내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결국 집값이 다시 또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연코 1등이다 우리가. 이게 계속 될 수가 없어요. 1990년에 일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꺼졌어요.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99%였어요. 우리보다 많이 낮았어요. 우리는 지금 억지로 지금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은 그 당시 일본이나 그 당시 미국보다 높아도 또 훨씬 높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어요. 얼마나 더 끌고 올라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을 다 글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 투자를 못하고 미래 기술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더 떨어뜨리고 결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들어가 살 자리가 없게 만들어서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고 그래서 인구 고령화는 더더욱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이 되는 식으로 다 내몰려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제가 이 문제만 나오면 계속 목소리가 높여지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입 주도 연령층은 40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30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계속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계속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명분은 그럴듯해요.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리고 또 아이도 낳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사야 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은 그 더 비싸진 집값을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이들에게는 공공주택을 많이 건축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그리고 또 출산한 젊은이들에게는 그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춰주면 된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도록 하지 않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면서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계속 정책 대출을 계속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기사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도 뭐 가계대출 고삐를 계속 죄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책 대출 60조 원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올해 가계대출이 전체에서 한 80조 이상 늘릴 수 없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정부가 더 싸게 대출해 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지난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계신 분들 이걸 계속 유지하면 정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가지고 20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면 최대 3억을 빌려주고 또 4억까지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신혼이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을 써야 된다. 싱가포르 좀 제발 좀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걸 왜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주신 그 댓글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또 제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알아요. 답이 뭔지. 그 답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 정책 담당자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다. 계속 지금 40조, 60조. 이게 지금 2023년, 24년. 그래서 아까 1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지금 60조 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떻게 이 불붙은
집값이 꺼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여기 지금 불붙은 집값에 지금 여기에다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당장 중지를 해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을 무조건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불가한 거다. 지난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건드렸는데 제대로 집값 못 잡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려서 그렇죠. 제대로 건드리면 잡을 수 있죠. 그때는 거래세를 높인 거예요. 보유세 중에서도 재산세 말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율을 높였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의 두 채, 세 채는 서울에 있는 한 채보다도 값이 반의 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전부 서울, 강남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에 있는 집 팔고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서울 특별 시민과 그리고 나머지 보통 시민들로 양극화를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기성세대와 그리고 청년 세대를 완전히 양극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산세를 뭐 종합부동산세와 하나로 합해서 1가구 1주택은 예외가 아니라 1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해서 금액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부과하면 된다. OECD 평균 정도로만 세율을 높여주고 그 대신 거래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낮춰주면 된다. 그리고 양지의 공공주택 중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 풀어도 되는데 이것을 민영주택으로 토지를 다시 또 고가에 분양해주면 집값 잡히지 않는다. LH가 아니면 SH가 직접 양질의 공공주택을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외국인 주택 매수 이거 철저히 규제해야 된다. 이 말씀도 제가 계속 드립니다. 당장 멈춰야 될 정책, 각종 정책자금 대출, 지분형 모기지까지 또 최근에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10억짜리 집을 이제는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싸게 정책 대출해도 이제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막 내몰리니까 절반은 정부가 사주고 나머지 절반만 젊은이가 사세요. 그것도 전부 다 자기 돈도 아니고 1억만 자기 돈 갖고 있으면 나머지 4억은 다시 또 정책 대출로 싸게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도박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 내몰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당장 멈춰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각종 정책 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거 우선 당장 멈추겠다. 이거 하나만 선언해도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정부에서 세율을 낮춘 거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낮추고 이것저것 많이 예외로 했는데 우선 원상 복귀하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산세 강화하고 보유세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두면 제가 볼 때는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은 다시 한번 2배, 3배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말 이걸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 대출 당장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예외 조항 하면서 많이 낮춰준 거 이거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율을 높이고 그것도 1가구 1주택은 예외가 아니라 1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 수를 전부 다 합해서 총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매기기만 하면 그럼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양극화도 해소될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치인들에게 언론에게 전달이 돼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